IPO 시장의 대어들이 줄줄이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죠. 이번 주자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업체 AT젠인데요. 지난주 진행된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 무려 2조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1167대 1이라는 아주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도전에 베팅했던 벤처 투자자들에게도 기분 좋은 소식이겠죠. 이제 부지런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기업에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장애주식 4989, 오늘도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가는 새로운 바이오 기업을 만나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세계 3대 IT 박람회 중 하나는 독일에서 열리는 IFA죠.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행사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술이 포스트 스마트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스마트홈, 웨어러블, 스마트카 등이었는데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다 이번 여러 가지 것들의 박람회에서 전시된 상품 중 다수가 올해 안에 출시를 앞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제 사물 인터넷은 꿈의 기술이 아닌 생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을 소개하는 장애주식 4989.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물 인터넷이 불러올 세상의 변화를 그려보자고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 날은 저희가 특별히 트렌드 인사이트, 최근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나오셨었죠. 오늘도 오라클 최윤석 전무님과 함께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2주 연속으로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별로 고마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끝나시고도 해외 출장도 여러 가지 바쁘셨다면서요? 예. 잠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 오라클뿐만 아니라 일본 오라클에 솔루션 개발하는 파트너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녀왔고요. 항상 가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의 NEC나라든가 파나소닉 같은 주요 업체들과 많이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도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보유 솔루션을 IoT를 어떻게 접목해서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좀 굉장히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일부 스타트업들이 어느 국가이건 간에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들과 전체적인 어떤 개발자 에코시스템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대규모 밴드들이 좀 존재하고요. 좀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태에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사물 인터넷의 가장 최대 강자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다가올 이 사물 인터넷 시장, 아마 글로벌 업체들이 서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의 위상이 좀 만천하에 이렇게 펼쳤으면 합니다. 예, 우선 지난주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눴었는지 잠시 정리해보고 가죠. 정다희 캐스터. 안녕하세요. 장외주식 4989의 정다희입니다. 지난주에 사물인터넷에 관한 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사물인터넷이 과연 무엇인지 잠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즉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준말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주변에서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 여는 세상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지금까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선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그것들을 기존의 IT 프로세스나 사람에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웨어러블 기기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 건강상태 추적 장치 착용이 요구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응급구조요원 등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직종이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급요원 자신들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심장박동이나 호흡, 그리고 잠재적인 스트레스 수치까지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필요할 경우 즉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급요원들뿐 아니라 프로 운동선수나 정치 지도자, 항공사 조종사 등의 직종도 이러한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 구글 글래스나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은 패션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가 인간의 생명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곧 현실이 될 기술이죠. 사물 인터넷. 오늘은 또 어떤 분야에 이 사물 인터넷이 접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최 전무님,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자는 좋은 취지보다는 노동자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그거 추적하는 장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 인터넷의 그 모든 물품들이 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어떤 그걸 적용하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아니면 그런 면으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럼 사악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헬스케어 이 분야에서 또 이 사물 인터넷 어떻게 접목되는지 얘기를 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난번에 제가 준비한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 IoT 센서들이 적용되어 헬스케어를 위한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의 마켓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어떤 다양한 센서로는 어떤 웨어러블 센서, 이식 센서, 그다음에 소화 가능한 센서 등등 센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것들도 모든 센서들에 대한 마켓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님 죄송한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목이 어떤 제목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풀이를 해주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이런 IoT 현재로서는 무언가 연결고리를 만들기 가장 용이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이런 센싱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들이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해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현재의 형상이고요. 예. 그 형상에 맞춰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의 그림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헬스케어 디바이스란 얘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예. 스마트 체중계, 스마트 혈당 측정계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지금 지속적으로 마켓을 잘 만들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스마트 혈당 측정계 같은 것은 모두가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마켓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런 특별한 만성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누구나 필요한 것들. 지금 보시는 거는 킨사라고 하는 30불짜리 그냥 스마트 체온계인데요. 보시는 거 보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체온계와 똑같은 거고 다만 수치가 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인다는 정도인데 저런 거에서 약간 진화하면 이제 아기의 발목에 채워서 이 아기가 누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체온을 측정하게 되고 이게 단순하게 이게 붙여놓은 걸로 체온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아기의 여기 추가적인 센서를 달아서 아기가 뒤집히게 되면 어린 아기가 그렇죠. 신생아가 뒤집혔을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한테 알리는 형태의 서비스가 그러니까 부가적인 밸류를 내는 일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 겨드랑이나 특정 위치에 이걸 체온계를 계속 놔두는 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지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공갈적 껍질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는 계속 저걸 물고 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파스 형태로도 만들어서 그 파스 형태를 몸에 붙이고 감기에 걸린 아기 상황이라면 그 상황 체온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특정 체온을 굉장히 넘어가서 위험한 상태가 되면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로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해외에서 많이 시도됐던 것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캐너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 무슨 제품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센서의 집약체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저렇게 손으로 잡고 이마에 대해서 한 10초 정도 하게 되면 손으로 잡히는 부분이 저 동그란 면을 보시면 투명한 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윗면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광을 통해서 사람의 이 혈류의 흐름 상태를 측정해서 맥박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센서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소 포화도라든가 뭐 등등의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10개 정도의 신체의 지표를 얻게 되면 그것을 계속 측정하는 것이 내 몸의 어떤 변화를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프로테우스라는 회사는 FDA의 승인을 받은 최초로 승인을 받은 소화 가능한 센서를 만든 회사인데요. 그 소화 가능한 센서라고 하는 거는 잠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리와 마그네슘을 성분으로 하고 그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어떤 특별한 성분을 섞어서 이렇게 약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그러니까 보통 센서가 어떤 동작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을 동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 센서를 써서 이게 저 센서가 위액과 반응을 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요. 저 전달을 해서 이제 그 정보가 다시 이 몸 밖에 붙어 있는 패치에 전달이 됐다가 그 패치가 몸 밖에 다시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이렇게 연쇄 반응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최근에 지금 적용했던 상황을 하나 보시면 프로테우스가 오츠카 제약과 해서 그 정신질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 지속적으로 제때 약을 먹었는지 이 사람이 항상 특정 시간에 약을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트레이싱 풀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신부전증이나 이런 질환들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보시는 것 같은 것을 심장 부분에 붙여서 이제 그 신부전 상황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심장 질환에서 인한 갑자기 쇼크로 사망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접근들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혈당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렌즈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게 뭐 600만 분의 사례인처럼 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렌즈군요. 예,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의학적으로도 이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에서 얻어지는 혈당을 측정한 것이 과연 피를 통해서 측정한 거와 수치가 되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좀 지속적인 검증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게 되고 이런 형태로 혈당을 측정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몸에 붙여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몸에 붙여서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현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몸에 붙여진 것이 혈당을 측정했을 때 혈당에 문제가 생겼다면 인슐린 펌프, 지금 보시는 추가적인 인슐린 펌프로 신호를 보내서 그때 인슐린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로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기한 제품들을 보고 있으면요. 예. 야, 대단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반면 예. 저게 좀 상징적인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상용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예. 이런 제품이 너무 가격이 비싸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림에 떡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먼 나라 얘기일 수 있겠고요. 예전에 이 휴대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100만 원을 넘어서 솔직히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같은 장비들은 또 특히나 국내 출시보다는 해외 출시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준비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하게 느끼고 계신 QR코드나 NFC 같은 이런 기술 외에 비콘이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콘도 IoT 기술의 하나인데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블루투스 테크놀로지를 써서 지금 통신을 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약돌 같이 생긴 장치인데 배터리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보통 어떤 형태에 쓰이냐면 현재 롯데백화점이나 기존의 몇몇 대형 백화점들 혹은 24시간 편의점들이 그것과 그들의 앱과 연동해서 비콘과 반응하도록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 방문을 했을 때 갑자기 뭐 어떤 쿠폰을 내리거나 이벤트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 비콘과 스마트폰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냥 스마트폰이 알아서 동작을 하나 보다라고 인식하시지 뭐 이게 IoT 기술이 쌓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갖고 계신 디바이스에 엮어져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또 다른 형태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도어 내비게이션, 비콘과 스마트폰이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위치를 안내하고 내가 마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받는 것처럼 실내에서 아주 광범위한 곳을 지속적으로 돌아다녀야 될 때, 대표적인 예가 이런 병원에서 그 종합 검진을 받는데 뭐 어디를 방문하시고 또 다시 피를 뽑을 때 어딜 가라 이럴 때를 지속적으로 안내를 받는 형태도 현재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시도인 거죠. 이미 몇몇 군데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앞서 질문했던 건 예. 어때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예. 병원에서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 개인 입장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어떤 도구라고 해 디바이스 예. 그런 걸 산다는 게 굉장히 고가권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안 그러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쓴다는 사람들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얼리 어답터들이 그 시장에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요. 예. 아직 그 모두가 갖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국내건 국외건 노력을 하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예. 지금 같은 기술 속도면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FA에서 또 화제가 된 게 스마트카였습니다. 예.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고 최근에 또 미국 테슬라가 또 전기차, 뭐 무인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예. 이 스마트카 예. 관심이 뜨거운 이 스마트카 분야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스마트카를 얘기할 때 이제 스마트카나 커넥티드카 뭐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마트해지려면 스마트폰처럼 커넥티드가 되어야 되니까 커넥티드카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카 안에 현재는 이미 많은 기술들이 지능화되면서 수많은 센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이 차 운전자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데 현재 이 스마트카에 그 커넥티드된 기술, 그러니까 무언가 접속을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접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스마트한 서비스를 얹어내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센서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최대한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면 이 자율주행 차로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라이다라는 장비를 통해서 굉장히 그 주변 사물들을 인식하고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얘가 적어도 한 50m 반경의 사물들을 인식해서 그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자율주행카의 세상이 뭐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예견들은 많이 있는데 운전하면서 딴짓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제 저건 핸들을 잡는 일이 아예 없는 거죠, 이제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미래 세상을 좀 보기 이전에 현재 시점만 보더라도 이런 커넥티드 카들은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한다는 게 차를 얼마나 많이 바꿔낼 수 있는지 한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그 모델 S P85D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트 모델이라서 자동차로 말하면 4륜구동 자동차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듀얼 모터가 되면서 성능이 굉장히 배가 됐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외에 지금 인세인 모드라고 미친 모드가 있습니다. 아, 인세인이 미친. 예, 근데 이 미친 모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폭발적인 속도로 이제 그 가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거의 시속 그 100km에 정지 상태에서 거의 시속 100km에 가깝게 가속을 하는데 지금 이게 3.2초 만에 할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군요. 예, 근데 이 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올린 것처럼 그 마치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OTA로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차의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트윗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펌웨어가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떤 물리적인 예전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과거에는 완전 수동으로. 예. 근데 이제 물리적인 힘의 어떤 차의 어떤 성능의 변화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의미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는 그 마치 스마트폰도 펌웨어가 올라가면서 많은 기능들이 부과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구매할 당시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도 만만치 않겠군요. 예, 그리고 자동차에 이제 이렇게 커넥티드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완전히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변모돼서 동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이 컨텍스추얼 오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예, 저는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기능 중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컨텍스추얼 오퍼라는 것은 예. 상황 인지형 오퍼가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일정이 지금 뭐 부산을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내 얘가 판별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중간에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오늘 이동 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이 껴있는데 혹시 내가 맛집을 가이드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설정을 하거나 추가적인 것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됐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경험들을 자동차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예. 스마트 시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그 스마트 시티의 예를 보면 뭐 그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노변에 주차하는 그 자동차를 어디가 그 노변 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어디가 꽉 차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해를 추적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쓰레기통의 한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오라클이 프로젝트 했던 것 같은 경우에 이런 파킹 미터,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서 점유된 상태를 저 스마트폰 앱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보신 것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요거에 관련돼서 동영상도 약간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겹쳐서 세우고 무언가를 자기가 빈 슬롯을 찾아서 공간을 찾아서 주차한다는 게 굉장히 현재로서는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편의를 가중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플렉서블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 어떤 맛집 앞이라든가 백화점 앞에 모두가 주차하고 싶은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공간은 항상 주차하기 어려울 것이니까 그런 공간은 가격을 더 높이 부여하고 그로부터 100m, 2m, 200m 떨어진 곳은 가격을 낮게 잡아서 스스로 자동차들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얻어진 부가적인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IoT가 이런 식의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듣고 있으니까 뭐 이게 새로운 기술 하나가 아닌 사실 혁신이 아닌 어떤 삶의 혁명, 예. 엄청난 큰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산업,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앞서 뭐 사물 대 사물 예. 이게 연결된다는 구조인데 또 이렇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 만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예, 추가적인 사례가요. 제가 잠깐 여기서 보여드리면 지금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인데 미국에서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발생 8분 만에 속보를 실었습니다. 속보를 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센싱 기술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고를 만들어진 걸 자동으로 올려내서 그 순식간에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바로 속보가 나오게 된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재밌는 사례였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요트를 만들어서 미국 그 글로벌한 그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컵이라고 하는 요트 대회가 있는데 그 요트 대회에서 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요트를 만들면서 그 안에 300개의 센서를 달고요. 그 센서가 초당 10번씩 그 센싱 값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바람은 어떻게 흐르면서 돛대는 얼마나 지금 압력을 얻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바람에 따라서 돛대가 어떻게 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서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1등을 했습니까? 예, 1등.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그 글로벌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치나 어떤 기술력보다는 직관력보다는 정말 어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응해야지만 좋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부가적인 가치들이 다양한 분야,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도 IoT 기술을 이용하시면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증명을 해보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불러올 변화들을 2주에 걸쳐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 시장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일단 그 보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그 각각의 서비스가 사일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내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복합으로 엮어서 그것이 마치 다른 회사들, 뭐 어떤 각각의 다른 기업들이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관된 것이라면 통합적으로 묶어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세계 오라클 최윤석 전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이 시간 목요일이죠. 이진 대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 대표의 원맨쇼로 꾸며지는데요. 게시판에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면 이진 대표가 속 시원하게 착착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게시판 이용해서 많은 궁금증 꼭 올려주시고요. 예, 직접 또 전화 연결 통해서도 궁금증을 해소한다니까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